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9시 43분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 주말이라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늘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좀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그런 주말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유럽 이런 전 세계의 유럽의 지수들은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최소 1% 이상, 대부분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까지 1.2%, 1.6%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항생지수, 니케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채권으로 좀 넘어가서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을 때에는 거진 1.6% 정도 수준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어느 정도로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상승을 했네요. 그죠? 채권 수익률 1.6%, 변동은 한 0.8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1.7% 언더니까요.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된다 손 치더라도 우선은 이번 주 마무리하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괜찮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이번 주말에 크게 변수만 없다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던 영상 중에서도 요 며칠 CS 윈드와 CS 베어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이틀 전인가요? 네, CS 윈드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21선 돌파를 했다라는 그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 CS 윈드라는 종목은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20년도에 나왔던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워낙 풍력타워라는 것을 올릴 때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 풍력타워를 한번 지으면 한 20년 정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력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워낙 진입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이 CS 윈드가 국내 회사라는 점, 그 부분에서도 이미 각광을 받을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이제 3월 27일이죠, 오늘이. 이제 최소 한 2, 3개월 사이에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후, 탄소국 경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과 이슈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 CS 윈드의 아시겠지만 풍력 타워는 전 세계 1위의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법인도 베트남,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대만, 터키, 캐나다까지 워낙 무겁고 하다 보니까 해당 법인에서 만들어서 직접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 공급할 수 있는 해외 법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상당히 좀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주요 투자라든지 증설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는 이제 내용들이 작년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생산법인 투자가 있고요. 이제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원래는 타워만 했다면 이제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도 시장을 좀 진출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워낙 기존의 생산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산법인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슈도 나온다면 여러 가지 정책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회자될 수 있는 종목이다. CS 윈드와 CS 베어링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무슨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4월 20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틀간의 전 세계 40인의 지도자 분들께서 화상회의를 가지십니다. 이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 연설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사실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는 타겟을 가지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재생 뭐 그린딜 관련된 이슈를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더 강하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시면 이제 이 4월 20일 세계 지구날까지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탄소 국경세의 추진을 본격화한다. EU에서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EU에서 6월 말까지 보시면 여기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죠? 해당품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량을 따져가지고 비용 부과하는 요런 이슈를 이제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내후년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아마 움직임을 분명히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탄소를 적게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보관 방안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순위로 회자되는 것이 아마 이 풍력 에너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전 세계 1등 타워 개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S 윈드는요. 베어링은 CS 윈드에 이제 2018년에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 베어링, 피치 베어링하고 그런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언급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4월과 뭐 6월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 차트라는 것 혹은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들어가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이고, 차트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종목인데 그거를 꼭지에 사가지고 물려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지점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란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 혹은 뭐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그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이번 주말 앞서서 뭐 목금 이때 CS 윈드, CS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뭐 SK D&D, 뭐 DMS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가져갔고, 그래 묶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어쨌든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에서 22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이틀 전쯤에. 여전히 흐름이 괜찮았고요. 그런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조금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면 2020년 이제 매출액이 9,600억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원래는 이제 뭐 올해 말 마감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2020년에 1조 정도 돌파하지 않겠냐 매출,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모자른 9,60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도 전 동기 대비 300억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 더욱더 크면 컸지, 제 생각에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땐요. 아울러서 CS윈드가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공시를 하고요. 얘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무상증자 3월 2일에 했습니다. 3월 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무상증자를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 며칠 지나고 나서 오버행위 수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잠재적으로 이제 쏟아질 수 있는 매물들이 무상증자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물론 매물들이 뭐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오버행위 수도 좀 없어졌다.
잠재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매물을 언급하는 겁니다. 오버행 이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4월과 6월에 앞서 말씀드린 지구의 날이라든지 탄소국 경세 관련된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점점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건 예측이지만 차트상으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워낙 많은 법인을 두고 있고요. 풍력 타워라든지 관련된 제조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뭐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향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해서요. 우선은 요거를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우선은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코스피는 지수가 지금 어쨌든 양봉을 좀 세우면서 그래도 3000포인트 지켜줬습니다. 여기서 살짝 좀 눌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포인트 지켜주면서 양봉 뽑았고, 아직은 뭐 62평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전세계 시장 마감한 것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특히 금요일 1.09%를 만들어낸 주체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956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389억 순매수를 하면서 이 코스피에서는 양 주체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미국과 유럽 시장도 괜찮게 마감했고, 아직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CS 윈드가 속해 있는 코스피 지수는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흐름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아마 베어링에도 좀 이슈가 돼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CS 베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기준으로는요,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 라인을 잡아 본다면 앞서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물량을 좀 소화했었던 흐름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랠리가 시작이 됐고, 그죠? 랠리가 쭉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눌리고 빠지면서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소위 말하는 지지라인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이 라인이 그죠? 한 65,0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지켜지면서 21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이 정도 구간, 그 65,000원 정도 이 구간을, 그죠? 주가가 깨고 내려가기는 악재가, 아주 심각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 버텨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을 때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22평선 돌파했던 요날, 제가 이날에 영상을 좀 올렸었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어쨌든 전일 대비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갔다. 근데 2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일 음봉을 잡아먹는 거래량 조금 더 터진 양봉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밸류를 봤을 때는, 그리고 남아있는 정책적인 이슈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그런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 뭐 생각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양봉을 3개를 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적산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마무리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면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이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확인 후에 갈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이걸 뚫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라고 할까요?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이 정도 1차적으로는 한 이 정도에서 뭐 저항을 받고 다시 얘가 이렇게 눌렸다가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브론즈 밴드 상단을 맞았으니 한번 다시 떨어져서 확실하게 22평선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얘를 지지해 주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빠지고 눌릴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기가 어렵네요. 제 기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상당히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풍력 그 중에서도 이 CS 윈드라는 전 세계 글로벌 1위 회사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최소한 65,000원을 지켜준다면 그리고 이 흐름이 만에 하나 이제 더 돌파해주면서 정배열을 잡아서 간다면 그러면 상당히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매수를 봐도요. 외국인이 3월 17일 6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하루 정도 제외 그러니까 4,900만원 순매도 한 것 빼고는 대부분 다 순매수로 일관했습니다. 100억, 뭐 30억, 48억 해서 이 짧은 순간에 거의 얼핏 봐도 한 300억 가까이 조금 넘는 순매수를 해줬고 최근에 기관도 3거래일 그러니까 양봉 3개 세웠던 그 3일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순매수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흐름을 괜찮게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기준으로는 지금 쉽게 그냥 조금 이렇게 양봉 나왔다고 해서 그냥 팔고 정리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한번 이 76,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에 이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 지지가 그죠 이렇게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 지지가 깨지는 바람에 갭으로 밀렸었던 이 구간을 만약에 복구만 한다면 복구라는 것이 양봉으로 뚫고 안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온다면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음봉을 하나 맞아도 다시 이렇게 간다면요, 그죠? 보이십니까 여기 음봉 살짝 뭐 눌리고 이렇게 눌리고 간다고 하면 여기 지지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홀딩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가면 개인들은 많이 그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의 의지를 마구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잡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다만 이 76,000원의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그걸 좀 확인하고 그죠? 이렇게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간다든지 하면 이제 이 박스권 9만원에서 74,000원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죠? 뭐 어떤 식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긍정적으로만 나와서 정배열 상태 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4월 22일 세계 뭐 지구의 날도 있고요. 탄소국 경제 아까 이슈 됐었던 얘기 말씀드린 거 탄소국 경제 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급할 것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리고 베어링을 보면 비슷합니다. 움직임 자체는요. CS 베어링도. 근데 한번 조금 스코프를 좁혀 들어가 볼게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공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 들어가 보면 여기 뭐 전체적인 산업 특성이라든지 그죠?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 이제 뭐 피치 그죠?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이라고 해서 이런 상품들인데 그죠? 이런 상품들이 이 풍력 타워에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쓰이는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죠? 이렇게
어떻게 어디서 쓰이는지라든지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매출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1,000억 정도 수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재무제표로 잠깐 들어가서 보면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CS 윈드가 한 9,000억 정도, 9,600억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CS 윈드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죠. CS 윈드가 이미 많이 세팅해 놓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 CS 베어링도 함께 동조하면서 함께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추후에 이 베어링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도, 물론 현재는 전 세계 1위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확장성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군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을 뭐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라고 한들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는 것과 어떤 수준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 뭐 이런 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우선은 이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과 대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뭐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얘도 지금 보면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잡는 게 더 나을까요?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예. 아니면 뭐 이걸 조금 더 내려보죠. 이렇게. 이런 하락의 추세를 지금 계속 거스르면서 못 뚫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계속 여기도 그렇고 윗구로 달고 뭐, 그죠? 그렇고, 근데 여기서 22평선을 돌파하면 양봉이 나오면서 아주 제대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제대로 좀 돌파를 해줬고, 흐름 자체도 CS 윈드가 또 치고 나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라인, 그죠?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여기를 좀 돌파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CS 베어링도 1차적으로 33,000원 후반대에서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28,000원 정도 라인, 그죠? 이 정도 라인만 좀 잘 지켜준다면은 이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CS 윈드가 가는 거에 발맞춰서 얘가 조금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을 치고 뭐 눌렸다가 뚫든 바로 뚫고 가든, 저는 어쨌든 상승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슈들이 좀 남아있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단순히 뭐 가치라든지 요 며칠 상승했다라고 해서 그저 그냥 고점 갈 거라든지 하는 것은 아닌데, 4월달과 6월달과 이슈들이 계속 살아있고, 그런 탄소가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 있어서는 뭐 풍력 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윈드와 동시에 관종해 놓고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22평선 딱 뚫으면서 양봉 3개 나오고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흔들흔들하면서 가겠지만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도 순매수를 좀 보면 코스닥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은요, 코스피가 아니에요. 우선 업종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차트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닥도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건 950포인트 버텨주는 거, 그리고 1000포인트에 대한 도전한다는 거, 그건 뭐 크게 코스피가 32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보시면, 다만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개인이 순매수를 했죠. 어제도 외인과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 베어링의 순매수를 보면, 베어링은 개인이 2억 정도, 그죠? 순매수했고,
기관이 한 6,600만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얼핏 보면 개인과 기관 외인이 적절하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월 달에는 기관이 상당 부분 순매수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드러나거든요. 기관의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꽤 오랜 기간 잘 안 사는데 CSBR은 좀 담았다. 그렇다는 거는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연금이 이렇게 좀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것에 한번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걸어보면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트래킹한다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지 않냐,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 말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쩐데리 TV 운영을 하면서 한 1년 9개월 10개월 했는데요, 따로 뭐 유료로 회원을 뭐 가입받아서 리딩을 한다거나 그럴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뭐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간헐적으로 좀 물어보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후원이나 이런 것도 따로 뭐 계좌를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만큼 뭐 도움을 드렸는지도 사실은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열심히 제가 이 HTS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트레이더,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좋은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이렇게 제휴 컨텐츠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제휴 컨텐츠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제휴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한타증권 개설하고서 쓰고 계신 분들은 30일 이내에 만약에 개설하셨다면 유한타증권 이 스마트 계좌 개설 들어가셔가지고 계좌 유치자 등록하시면 제 거 등록이 좀 되고요. 쩐데리라고 치시면요. 아니면 그게 잘 못 찾겠으시다 하신 분들은 유한타증권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매칭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계좌 개설 하시면서 이렇게 개설 확인 이 탭에서 계좌 유치자 정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제휴 컨텐츠 등록하시면 쩐데리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하신다 생각하시고 돈 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휴 콘텐츠로 등록해 주신다면 영상을 좀 제작하고 제가 이렇게 좀 찍고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에 현재 지금 이제 HTS 상으로도 조금 기존에 있는 그 HTS 화면과 다른 세팅이 된 화면으로 이렇게 좀 제휴 컨텐츠를 등록하신 분들께는 제공이 되는 걸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좀 저한테 힘을 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고 컨텐츠에서 쩐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비가 좀 오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은 그렇게 차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매일매일이 양봉으로 뜨겁게 채우는 좀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